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지난번엔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기강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칭찬으로 당근을 준 겁니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전임 정부 장차관들 표정도 지난번보단 밝아 보였는데요. 다만 법카 유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김밥을 먹으며 4시간 가까이를 내리달렸던 지난번과는 달리 오늘은 휴식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는 일정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11시 반부터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가 있어서 잠깐 그 사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속회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올해 11월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재부 1차관 이영일 통계청장이 그리고 기재부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아세안 공사, 외교부 2차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산자부 1차관 문신학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연구원, 주로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1, 2차관 등 차관급 인사 발표가 있었고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을 위해서 인적 자원 집중을 위해서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어떤 인사의 특징이 있을까요?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누죠. 우선은 취임 직후에 제일 먼저 내린 행정명령이라고 할까요? 비상경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까지 마친 상황이죠. 그래서 민생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경제 회복이 제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재부 1, 2차관 그리고 지금 취임 한 열흘 남짓 만에 또 G7 정상회의 국제 그 외교 무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산적한 대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1, 2차관, 외교부 1, 2차관, 또 특히 필요한 통상교섭본부장, 또 산자부 차관 이렇게 지금 우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차관 임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기재부 1, 2차관 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계청장, 조달청장을 지낸 인물들인데 그 이전 정부에도 몸담은 경제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살펴보면요. 특히 경제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통 경제 관료를 중용한 게 눈에 띕니다. 정책실장의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임명한 것도 그렇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책적 조언을 많이 했었던 분이고요. 사실 기재부 1, 2차관은 항상 기재부 정통 경제 관료가 맡아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잖아요. 예. 그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주어진 그 재원 속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정통 관료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앉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 외교 안보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도 있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인사 발표가 나간 차관 인사를 보면 대부분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분야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이라 뭐 전문성을 위주로 한 그 무난한 인사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처 출신으로 오래 몸담은 사람이고 다만 외교부 2차관에 발탁된 김진아 교수 정도만 일종의 발탁성 인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학계에 있던 분 중에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케이스고 연령적으로도 1979년생이라고 하니까 발탁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의 인사는 그냥 전문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 것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라든가 투자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 불확실성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를 한다 이런 경우는 외부의 명망가가 새로 발탁이 되면 한 3, 4개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준비업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할 때 이런 그 전문성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를 증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이 특이 상황을 발견을 못한 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문화체육 관광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외부의 어떤 그 명망가 이런 것들을 발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기재부라든가 산자부 이런 거에 통계청장, 조달청장을 그대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 영속성과 불확실 제거에 큰 방점을 뒀다라는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개 특검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각 당에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하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데 검찰 지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상의를 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네. 특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분의 입장은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먼저 정강재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계엄 특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이견에 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상병 특검은 사실 특검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계엄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금도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것이 좀 미진했을 때 나왔어야 하는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조금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3대 특검의 교집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친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친윤계가 다음 원내대표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죠.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뭐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원내 그 대변인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는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답을 했거든요. 바로 그 민심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듭을 짓고 가야죠.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내란 수괴가 버젓이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그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의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두자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경제 회복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비상경제 TF 이 투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빨리 가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국가로 다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의 최초 법안 의결 이것이 민생이나 경제 쪽이 아니라 정쟁이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 가지 특검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민생, 경제 이런 쪽의 법안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의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취임사 따로 이 전국 정쟁 물론 정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치열한 논쟁이 더 있어야 됩니다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원래 특검은 야당이 지금까지 주도를 해서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검찰의 수사가 이 편파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한번 이게 따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검인데요. 글쎄요, 지금 정말 이 국민의 50%의 득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49.1%라는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특검을 1호 법원으로 한다건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상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면요, 6개월 동안 수사가 됩니다. 6개월, 거의 6개월이죠. 수사가 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1년 내내 내년 6월 달까지 이거는 특검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저 화면을 보시겠지만 파견 검사만 120명. 네, 이거는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의 그런 규모하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검사들이 이제 탈탈 터는 모습이 되면은요. 예. 이것이 집권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검 구조가 그 프레임이 그렇게 쌓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미 특검이 통과가 된 상태이지만 아무튼 운영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 세계 특검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느냐?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이번이 6번째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막혔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특검은 한 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3개 특검을 동시에 하게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지 왜 특검으로 가느냐. 사실 특별히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고위층도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 이후의 재판 과정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 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1년은 시간 낭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예상대로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김동원 의원이 그 득표율을 말씀하셨는데 네. 49.1%라고 말씀하셔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율은 49.42%라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예, 숫자를 맞습니다. 네. 바로 잡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일부러 하죠. 깎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